안녕하세요. 파워운동 생리학의 펩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동과 에포, 산소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ATP가 필요하죠. 근데 그 ATP가 모두가 유산소성 에너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빌려온 ATP가 다시 보강될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이 에포 또는 산소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폭은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으로서 Excess Post Exercise Oxygen Consumption입니다. 운동이 끝난 다음에 안정시보다 더 많은 산소가 섭취되는 시간을 우리가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산소 부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기여하는 것이 운동 후의代謝율과 지속시간, 운동 강도가 에폭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호메오스테시스, 인체는 신체 내부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건강한 사람은 안정시에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 안정시에 필요한 에너지는 거의 유산소성 대사작용에 의해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체가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 그리고 신체의 혈중 젖산 수준은 1mm몰 이내로 우리 몸이 편안하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러면 세포 조직이 ATP가 필요한 양과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서 신체 반응이 균형을 잃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생리학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를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항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체 조절 체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으로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항정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 했을 때 런너스 하이라는 것이 이 스테디 스테이트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해서 항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체온은 안정시에 37도, 36.5도에서 38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1도 이내로 변화하게끔 만들어주죠. 동맥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지만 동맥혈압의 평균 동맥혈압은 항상 93mmHg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우리의 혈압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안정시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해서 ATP가 필요한데요. 이런 ATP는 우리의 에너지 조직에서, 에너지 시스템에서 유산소성 대사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면 혈중의 젖산 수준도 1mm몰 이하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ATP가 필요하기 때문에 ATP가 다른 에너지 시스템에서 생성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들이 필요한 ATP를 우리 몸에서 생성함으로써 더 빠른 움직임을 가능하게끔 하는데요. 움직임이 지속되면 산소 섭취량은 4분 사이에 항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이 되기까지 산소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산소 결핍 또는 옥시전 디피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 초기에 산소 섭취 지연에 따른 산소 부족 현상으로 운동 시작 후 초기 몇 분 동안의 산소 섭취량과 항정 상태 시의 산소 섭취량의 차이를 우리가 산소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ATP는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서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면 이런 산소 결핍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운동을 7마일 포하로 운동을 바로 시작한다 그러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7마일 포하워에 해당되는 ATP가 근육에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운동이 시작하자마자 ATP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이 ATP, 필요한 ATP를 공급하게끔 되는 거죠. 자, 운동을 시작하면 그럼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으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유산소성 에너지 산소 섭취가 바로 2.8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항정 상태가 돼서 그 운동에 필요한 ATP와 공급하는 ATP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필요한 산소의 양을 우리가 O2 산소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 섭취량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항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무산소성 에너지가 ATP 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이 ATP 생산에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이 기여하기 때문에 1분 이내에 포스포크레아틴의 농도가 급격히 저하하고 1분 이후서부터는 해당 작용으로 4분까지 ATP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운동하다가 4분이 지나서 항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ATP 생성은 유산소성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포스포크레아틴인데요. 포스포크레아틴은 3분 이내 때에 40mm몰의 그런 자장량을 갖고 있지만 3분이 지나고 나면 초기에 에너지원을 발현시키는 기질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분이 지나면 이렇게 감소가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포스포크레아틴에서 ATP가 생성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ATP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때 필요한 ATP는 유산소성 시스템에서 생성이 되게끔 됩니다. 자, 1분 이후에 2분 사이에서 ATP PC 체계의 ATP 생산이 줄어들 때 그때는 해당 작용, 두 번째 무산소 시스템인 해당 작용에 의해서 ATP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해당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 ATP 생산 비율이 2분 지났을 때가 최고에 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래프로 보면 중강도의 운동 시 나타나는 산소 결핍과 산소 부채를 보면 산소 부채를 운동 후 초과 섭취량 F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정 시에는 0.4리터 정도의 산소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0에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2.5리터의 산소가 필요하지만 우리 몸의 시스템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2.5리터의 산소를 공급하지를 못합니다. ATP를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3분 될 때까지, 3, 4분 될 때까지 무산소성 ATP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ATP-PC나 아니면 해당 작용에서 이 산소 결핍에 필요한 만큼의 ATP를 생성하게 돼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3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항정 상태로 도달하면 유산소성 ATP 공급이 우리 근육에서 요구하는 ATP 요구량과 일치하는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서부터는 중강도 운동에서는 유산소성 ATP 공급에 의해서 우리 신체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그러면 산소 섭취량이 갑자기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 또는 산소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안정시보다 더 많은 산소를 섭취하기 때문에 앞에 결핍했을 때에 빌려온 ATP를 다시 보강해주는,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오는 것이 빠르게 보충해지는 영역과 느리게 보충해지는 영역으로 구분 지어집니다. 우리가 고강도 운동했을 때는 최대 산소 섭취량 수준은 2.5리터가 아니라 3.5리터가 필요합니다. 자, 탈진 또는 고강도 운동 시 나타내는 산소 결핍과 산소 부채를 보면요. 고강도 운동할 때 필요한 산소가 4.5리터라고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대산 섭취량이 3.5리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5리터에 해당되는 ATP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산소로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앞에 산소가 필요한 지점을 우리가 O2 디피시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종료된 다음에는 이 산소 결핍에 빌려온 ATP를 에폭에서 산소 부채에서 공급을 하게끔 우리 인체 생리학적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부채는 에폭과 마찬가지로 운동 후 휴식 시보다 초과된 산소 섭취량을 얘기를 하고요. 이때 산소 부채의 20%는 저장된 ATP와 PC를 다시 재합성해주고 조직에 저장된 산소를 교체를 해줍니다. 산소 부채 80%는 간에서 젖산이 포도당으로 산화적으로 전환되는 것에 기여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부채 또는 운동 후 소과 산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근육에서의 핍시가 포스포크레아틴이 어떻게 재합성되는지, 젖산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양, 그 다음에 근육과 혈액의 산소 저장량,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또 체온이 상승하죠. 그리고 심박수와 호흡수가 상승하게 되고 호르몬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운동 후에 초과 산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됩니다. 단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보면 20초 이내의 격렬한 운동엔 ATP-PC 체계에 의해서 ATP가 공급이 되고요. 20초 이상의 고강도 운동은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ATP를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45초 이상 지속하는 고강도 운동을 보면 그러면 근수축에 필요한 ATP를 위해서 ATP-PC 해당 과정 그리고 유산소성 체계에서 ATP를 공급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운동과 에폭, 산소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떠한 에너지 시스템이 사용이 되고 운동 후에 에폭, 산소 부채가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운동을 하실 때 어떤 운동에 따라서 어떠한 에너지 시스템이 사용되는지를 알고 운동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운동 에너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